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최은호입니다. 시간이 많이 딜레이 돼서 5분 내로 AMI에서 노블 안티플레이티브 세라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MI에서 인플라메이션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아테리 아테로스클로시스와 마이오카디움의 벤트리클 리모델링 두 가지 측면에서 쳐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테로스럼보시스에서 인플라메이션은 피터 리피 선생님이 2002년에 얘기하신 이후로 이제 다들 아시는 컨셉이 되겠고, 특히 MI에서는 이제 심파세틱 톤이 증가하면서 아테로스클로시스가 더욱 엑셀러레이션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아테로스클로시스에 의한 인플라메이션이 시스테매틱하게 인플라메이션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HSCRP라는 이제 마커로 인플라메이션 아테로스클로시스의 마커로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피터러피 그룹에서 이제 오랜 연구 끝에 이제 그 정립한 내용은 인터루킨 1이 이제 자가 발전, 셀프 임플리피케이션을 계속하면서 계속 인플라메이션이 캐스케이드가 점점 번지고 이게 인터루킨 6, 그 다음에 이제 리버로 가서 만들어진 이제 트롬보스 포메이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 모든 이제 인플라메이션에 관계된 것이 이제 이 인플라마솜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18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치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2017년에 처음으로 칸토스라고 해서 카네키누밥을 이용해서 아테로스클로시스가 치료를 해보자고 했고요. HSCRP가 2 이상인 프리비어스 MI 환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카네키누밥을 주었을 때 메이스가 15% 정도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MI, 리베스쿨라이제이션 모두 감소시켜서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터루킨 1 베타 블로케이드가 HSCRP가 정말로 감소한 환자들에서는 카디오베스쿨라 모탈리티, 올코스 모탈리티에 줄어서 사용하나 싶었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페이탈 인펙션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고, 피터 리피 그룹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멜리그넌시가 준다는 점에 집중을 해서 지금 이 약은 항암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콜키신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이제 가우트에서 쓰는 약을 이제 CV 디지즈에 써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콜코트라고 해서 리센트 MI 환자에서 콜키신을 썼을 때 이런 메이스를 한 23% 정도 줄였고요. 그럼 스테이블에서도 정말 그러냐?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비슷한 정도의 메이스의 감소 효과를 보여서 NEJM에 실렸고, 아직 가이드라인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비어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이 콜키치는 리베스쿨라이제이션을 줄이는 쪽으로 이제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GI 트러블이 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안티인플라마토리 테라피는 이제 콜키친에서 끝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고생했던 피터 리피 선생님이 인터루킨 6를 가지고 치료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란셋에 실린 건데 인터루킨 6 이니비션 질티베키맙이라는 약을 CKD와 CRP가 높은 환자에서 투여를 했고요. 그랬을 때 CRP가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서 페이즈 3 트라이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6,200명 환자 CKD 환자에서 CKD 프로그레션과 메이스의 감소 효과를 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하펠리어 측면에서 쳐다보면 이제 하펠리어는 가장 흔한 원인이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가 되겠고요. MI 이후에는 이제 이런 벤트리클 리모델링이 생긴다는 점이 이제 저희들의 숙제 중에 하나죠. 이런 이제 포스트 MI에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 약, 플레이팅 이니비션, 스태틴, 베타 블로커, 라스 블로커들이 이제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인플라메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약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오랜 전부터 알려져 있어서 예전에 이제 처음에 가장 프리미티브하게 스테로이드를 이제 투여를 했었죠. 근데 그동안 이루어졌던 MI에서 코테코 스테로이드 연구의 모탈리티 결과를 보시면 메타 애널리시스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그만 스터디를 해서 그렇고요. RCT에서는 뉴트럴하고, 특히 이제 76년 서큘레이션에 나온 한 연구에서는 메틸프레드닌솔을 줬더니 임팍 사이즈가 커지고 벤트리클 아리드미아 생긴다라고
알려진 이후로 더 이상 트라이얼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제 MI 이후에 힐링 페이즈가 있는데 처음에는 인플라메이션이 확 증가했다가 프로 리프러티브 페이즈라고 해서 셀 성상이 바뀐 상태로 힐링이 되어가는 그 과정까지 스테로이드가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리 리페어와 이후에 레이트 애드버스 리모델링을 이제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라이얼, 특히 이 exacerbation of inflammation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같이 다 페일을 했죠. 근데 안티인테그린, 그래서 로벨리즈맙이라는 약을 써서 하게 됐고요. IL-1 이니비션 해가지고 아나킴나, 유마티스 약을 이용해서 시도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보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팩셀리주맙이라는 에이펙스 AMI는 5,700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서브스터디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페일한 굉장히 안타까운 연구가 또 있었고요. 뭐 독시사이클린을 써보겠다. 그리고 뭐 MMAP 이니비션을 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으나 모두 페일했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그 콜키친 또 이제 포스트 MI에서 이제 효과가 있겠나라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MRI에서 비교해봤더니 인팍 사이즈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고 오히려 LV 트롬보스가 많이 생긴다는 안타까운 결과를 올해 발표했었습니다. 이제 그럼 셀 세라피, 메세케말 스템셀이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꽤나 유행했었죠. 그래서 오전 세션에서 말씀하셨지만 메세케말 스템셀이 이런 이제 파라크라인 이펙트를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하고 파이브로시스를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했지만 페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세케말 스템셀도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를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포스트 MI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하는 가장 상위, 그러니까 셀이 깨지고 안티젠이 이제 P로 나오면은 인식하게 된 덴드라이틱 셀을 이제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고, 이 덴드라이틱 셀을 이제 레귤러토리 T 셀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톨로제닉 DC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왔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사람에서도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이런 이제 투 페이즈로 인플라마토리 페이즈와 프로리퍼레이티브 페이즈로 나눠진다는 똑같은 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페이즈 1 트라이얼을 하고 있고요. 자가유래 수의장 세포 지금 저희 병원 해서 이제 다른 연구기관 해서 지금 스테이지 A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페이즈 1이라서 4일간 배양하고 환자한테 2번 주입하는 게 잘 되면 스테이지 B로 생각하고 있고요. 선정 제외 기준은 한 이젝션 프레셔 50% 정도 되는, 근데 피를 300cc 정도 뽑아야 된다는 점에서 좀 젊은 환자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즈 1이 끝나고 페이즈 2, 3로 지금 넘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스트 MI에서 이제 하펠리와 아테로스크로시스 인플라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안티인플라메 테라피가 이제 아테로스크로시스는 몇 가지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이제 임상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포스트 MI 하펠리어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저희 연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